여러분들 팀원이었을 때 성과가 좋았던 사람이 리더가 되면 그 성과가 더욱 높아지고 팀원들 간의 협업도 좋아질 거라고 기대하기 쉬운데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적이 우수했던 영업사원이 팀장이 되면 팀원들의 성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외에도 자신의 영업 방식을 팀원들에게 강요하는 팀장이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한때 잘 나갔거나 자신의 능력이 우수하다고 믿는 리더는 팀원들과 협력하기가 어려운데요. 이는 인지적 편향 중 하나인 자기 과신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자기 과신에서 벗어나서 조직 전체의 성과를 올릴 수 있는 리더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에 대해 HBR 리더십 인사이트에서 소개하는 3가지 방법을 여러분들께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리더십과 인문학으로 소통하는 강사 윤성입니다. 먼저 스스로에 의심하는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요. 자기 과신은 경험을 통해 점점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해봤더니 되더라, 내가 이렇게 했더니 결과가 좋더라 라는 식의 성공 경험은 자기 과신을 점점 강화시키죠. 물론 오랜 시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을 수도 있습니다만 급변하는 시대에 어제의 답이 오늘의 정답이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과신을 버리는 첫 번째 단계는 내가 틀린 것은 아닌가? 라는 의심에서 시작하는 것이죠. 이는 자신의 판단과 의견에 대해 재검토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옵션을 만드는 건데요. 다양한 선택지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리더들은 자신의 직위와 직책에 따라서 모든 의사결정권을 부여받았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함께 일하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거절하는 특권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의 리더는 자신의 능력과 지식, 판단력을 과신해서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바꿔나갈 수 있을까요? 바로 옵션을 두는 거죠. 리더는 나의 의견도 많은 선택지 중 하나다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 나의 의견을 다른 동료들의 의견과 같은 선택지 중에 하나로 두어야 한다는 뜻이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선의 결정을 내리는 것이 바로 좋은 리더의 역할입니다. 세 번째는 피드백을 요청하는 겁니다. 리더는 보통 피드백을 주는 사람으로 생각되기 쉬운데요. 하지만 협력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려면 함께 일하는 구성원들로부터 피드백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당연히 리더의 입장에서 자신에 대해 구성원으로부터 피드백 받는 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는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단호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결정에 대해서 지나치게 확신하는 독단적인 리더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결정이 올바른 방향인지에 대해서 피드백을 요청하는 리더를 따르고 싶은 것이 모든 구성원들의 공통된 마음일 테니까요. 그런 마음이어야 리더도 팀원을 도울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팀원을 돕는 리더가 되고 싶을 때 해야 할 3가지 행동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컨설팅 기업인 더 테이블 그룹의 창립자인 패트릭은 리더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이 구성원들의 참여를 떨어뜨리고 불만을 야기한다고 말했는데요. 조직의 리더는 최선의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이고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요. 리더의 결정이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린 3가지 방법이 필요한 것이죠. 이 방법들을 통해 팀원들에게 지시만 하는 리더가 아닌 팀원을 돕는 리더가 되는데 도움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리더십과 인문학으로 소통하는 강사 윤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